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에 왔습니다. 이곳의 특징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서판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인으로 보시면 돼요. 고기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서판교 쪽에 분양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이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시고요. 또 반대편 용인의 성북구 수지 쪽이랑도 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쪽도 한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도시의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면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단지 앞쪽으로 작은 천도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약 80평부터 130평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는 맞춤형으로 설계도 가능하고요. 기성품처럼 지어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기성품 같은 경우는 5억 9천대부터 분양가가 시작하니까 주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집 같은 경우는 기성품으로 해서 지어지는 거고요. 오늘 소개할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으로 지어진 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분양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샘플하우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어진 모양을 보시고 앞으로 지어질 집도 대략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분양이 됐기 때문에 구조나 이런 것들은 변경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주차장 또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은 이렇게 벙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차량은 2대까지 가능하고요. 이 뒤쪽으로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의 공간처럼 뒤에는 약간 장비들 같은 거 놓으시면서 목공 같은 것도 하셔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 셔터문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설치를 해드릴 거고, 이쪽에 보시면 대문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문도 있고 차고지 안쪽으로도 이렇게 집 쪽으로 연결되는 문도 있어서 기본적인 벙커 주차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지어질 기성품 아까 5억 9천대 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벙커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평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사를 굉장히 하고 있어서 약간 공사 소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 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101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로 지분이 빠지면 한 80평 정도의 실제적인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0평이다 보니까 실내 면적이 1층, 2층, 3층으로 해서 16평씩 48평인데 테라스 5평이 빠지면 한 43평 정도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이 대지니까 거의 한 50평 이상 되는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 집의 대지고요. 지금 보시면 디딤석도 일부는 되어 있고 나머지 정원이 넓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데크를 일부 시공하셔서 사용하시면 넓은 정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현관은 일단 크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사이즈 현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발장은 3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냥 무난한 사이즈 정도로 해서요. 신발은 최대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우산이랑 나머지 신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신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신던 신발 위주로 넣어 놓으시면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중문은 철제 프레임으로 해서 3연동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길이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벽걸이 TV를 하게 되면 베젤도 없고 그래서 뒤쪽에 바짝 붙잖아요. 그래서 소파에서 TV까지의 거리는 사실 전체적인 거리가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한 60인치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거리가 되고요. 소파에 앉았을 때 바라보는 뷰는 산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보여서 뷰는 좋은 편입니다. 대신 이쪽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가 한 5m 20이었나? 이 정도로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 좀 넓게 쓸 수 있어요. 가령 이쪽에도 소파 같은 걸 하나 더 놓으시면은 기역자로 쓰시기에는 딱 좋은 그런 거실로 보여집니다. 거실에서 정원도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좋은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샤시를 열면 거실을 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은 지금 잔디로 되어 있기는 한데 데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굉장히 개방감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단독주택은 기성품이 아니다 보니까 샤시를 크게 쓴 집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점 한번 단독주택 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을 되게 잘했어요.
그냥 단순한 창고로 넣지 않고요. 이렇게 선반을 짜줬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입주자를 위한 배려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쪽도 보시면 화장대처럼 꾸며졌는데요. 지금 의자 넣을 수 있게끔 선반을 설치하는데 욕실 앞쪽으로 해서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하시기 좋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욕실이 있어요. 일단은 1층에 있다 보니까 게스트 욕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위쪽에도 어차피 욕실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까지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도 있고 기본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청소하시기도 좋고 사용하시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살짝 아쉬움이 있는 주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면적은 거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공간 자체가 작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 수납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벽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너무 좀 비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 설치를 해놓긴 했는데 이쪽에는 식탁 같은 걸 개인적으로 가져오시고 이걸 살짝 이동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이렇게 전기레인지와 그 다음에 오븐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냉장고, 옆쪽에는 김치냉장고 자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는 조금 활용이 덜 된 주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 고객님이 새로 집을 맞추실 때는 조금 더 보강하시면 훨씬 더 훌륭한 주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는 발코니가 있는데요. 지금 실내에서 쓸 수 있는 발코니는 유일하니까 이 공간 한번 잘 보시고요. 여기 이제 세탁실로 해서 건조기나 세탁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실 수 있고요. 공간 활용을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포켓도어로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게 되면 특이한 점이 복도가 굉장히 넓고 길어요. 이 복도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평 정도 될 정도로 넓은 복도예요. 이걸 좀 더 실용적으로 집을 지었으면 벽을 이 안쪽으로 좀 당겨서 복도를 좀 작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뭐 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키울 수가 있는데 이 집을 분양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는 복도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 복도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작지만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산 쪽을 바라보는 뷰라서 이쪽에서 이제 가끔씩 바람 쐬기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정원이 있지만 저는 별도의 테라스 있는 것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은. 여기도 지금 공간이 딱 아늑하게 테이블 놓고 쓸 수 있게끔 식탁을 정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천장도 막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산 바라보는 뷰니까 당연히 뷰는 좋을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땅이기 때문에 4층까지 집을 올릴 수가 있어서 여기를 만약에 방으로 만드시면 방 4개짜리 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안방도 1차적으로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쪽 면이 전부 다 북박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북박이장은 기본적으로 성인 어깨 넓이인 60c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길어요. 지금 밑에 적혀있는 치수는 이 벽을 기준으로 길이를 잰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창문 같은 경우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깊게 창문을 냈습니다. 문은 이제 위쪽에서만 열 수가 있고요. 해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박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드레스룸처럼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화장대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화장대로 쓰셔도 되고 한쪽에는 또 수납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마저도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부 욕실은 기본적인 특징이 일단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세면대와 변기는 다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변기에는 지금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청소할 수 있는 수압센 청소건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되어 있고요. 방마다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스위치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들이 2층까지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3층은 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3층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방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고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2층에 봤던 복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6m 이상 되고 폭도 2m가 조금 안 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2층에서는 아까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드레스룸이나 수납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뭐 서랍장까지 있기 때문에 방에서 장 없이 이쪽에 쓸 수가 있고요.
이 집의 제일 작은 방인데요. 전체적으로 방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다 3m 이상 되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쓰실 때는 침대, 책상, 옷장을 편하게 어느 방향에도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창문을 굉장히 깊게 만들어놔서 산 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은 이제 아까 보셨던 방보다도 폭은 똑같은데 길이가 좀 더 길어졌고요. 여기는 뭐 더 방이 크기 때문에 가구 배치 같은 경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라보는 뷰는 전부 다 같아요. 앞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메인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층마다 화장실은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샤워 부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성은 부부 욕실과 동일한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샤워부스에 문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수납장이 또 있어요. 여기 열어보면은 여기도 옷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방에서 따로 장을 설치 안 하시고 넓게 쓰시고 여기다 옷 같은 거 수납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이곳은 현재 샘플하우스로 지어진 집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의 평수가 넓어서 여유가 좀 있었지만 주방이나 곳곳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맞춤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조금 변형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앞쪽에 새로 지어질 기성품 같은 경우는 용인 수지구에서 현재 제일 저렴한 단독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5억대 후반에부터 시작해서 용인에서 단독주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위치가 판교 쪽과 굉장히 가깝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